매일 밤 자신의 방에 있는 모든 밧줄과 총을 숨겨야만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스스로 목을 매거나 심장에 총을 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삶의 끝없는 공허 앞에 홀로 남겨진 한 인간의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한 세계적 대문호가 삶의 의미를 잃고 무너진 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기 위해 써내려간 철학적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는 레프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사회의 혼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 변화,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의 흔들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참회록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죽음 앞에서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회고록도 철학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인간이 삶의 허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끝없이 흔들리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는 아주 깊고도 솔직한 내면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참회록은 러시아 문학을 넘어 현대 실존 문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훗날 알베르 까미와 장폴 샤르트르 역시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인간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질문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1828년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레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세계 문학사의 정점에 오른 대문호입니다. 그는 인간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는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러시아 문학을 세계적인 위치로 끌어올린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서 톨스토이는 깊은 실존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50대에 접어든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죽음과 허무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 고뇌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이후 그는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 삶과 신앙, 인간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는 사상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의 사상은 훗날 마하트라 간디에게도 영향을 주며 비폭력과 인간성에 대한 철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인간이 삶의 끝없는 어둠 속에서 끝내 붙잡고자 했던 마지막 의미를 따라 톨스토이의 깊고 고요한 고백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유명했고 부유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읽혔고 그는 문학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삶의 모든 일이 의미 없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써도 칭찬을 받아도 돈을 벌어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의 삶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명예도, 돈도, 성공도
모두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깊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삶은 누군가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사람은 태어나고 욕망하며 살아가고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젊은 시절에는 쾌락과 욕망을 쫓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살았고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은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악의적인 농담 같았다. 그리고 점점 삶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권총을 보면 스스로를 해칠까 두려웠고 밧줄을 보면 목을 메고 싶어질까 무서웠습니다. 그는 실제로 삶을 끝내고 싶은 충동과 싸우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톨스토이는 수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습니다. 과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탐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학문도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철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고 우주는 무한하며 개인의 삶은 너무 작고 덧없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성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끝까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점점 더 깊은 허무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톨스토이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금해집니다. 왜 저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삶을 논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며 신앙과 희망 속에서 삶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톨스토이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는 삶을 너무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톨스토이는 점점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답을 모두 이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희망 때문에 견디며 내일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삶 자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죽음에 대한 공포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회록에서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결국 그는 삶의 의미는 거대한 성공이나 명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태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고통을 견디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며 계속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더 이상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하며 살아가는 인간 자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성공한 한 천재작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한 인간의 아주 솔직한 절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현재의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더 성공하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며, 더 좋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거대한 답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작은 희망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살아가고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버티며 누군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일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어쩌면 인간은 삶의 모든 답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질문하면서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 살아야 하는가?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는가? 사람들은 날 위대하다 불렀지. 이름은 세상 끝까지 퍼졌고 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지나갔어. 하지만 밤이 되면 난 혼자였어. 촛불만 남은 방 안에서 죽음은 점점 가까워졌지. 명예도 돈도 박수도 결국 사라질 거란 걸 나는 너무 늦게